오늘 63.3K 못 버티면 61K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63.3K를 버텨주면 65K까지는 충분히 열릴 수가 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또 하루 만에 그 기준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다시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음봉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길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롱을 잡아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자리인지, 저는 지금 기다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63.3K, 이 가격을 지금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가격을 시장이 계속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게다가 청산 히트맵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일단 롱 유동성을 많이 먹긴 했지만 아래쪽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 게다가 이 상승 채널의 최하단부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63.3K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 보여주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정말 61K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그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가격이 얼마나 빠지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디를 지키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63.3K입니다. 지금은 63.1K, 63.2K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하필 63.3K였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숫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에 최근 반등이 이어질 수 있었던 그 기준선이죠. 자, 딱 보시게 되면 63.3K가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모두 중요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딱 저항을 맞기 시작하더니 올라타니까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려는 모습을 시도했었고 한 번 더 올라타면서 버텨주니까 결국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번 자리에서도 이 구간을 계속해서 버텨줘야 되는데 긍정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오늘 일봉이 아직 마감은 못했지만 고점 또한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리를 계속해서 버텨줘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캔들이 주말 동안에 이어지면서 매도 거래량만 조금씩 실려 있었죠. 자, 올라올 때는 매수 거래량이 붙긴 했지만 매도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가 매도 거래량만 이렇게 잡히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면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죠. 63.3K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매도 거래량만 조금씩만 붙어도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죠. 계속 그 위에서 마감이 되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지지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 아래에서 마감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가격은 더 이상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오늘 이 음봉 하나 때문에 관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 63.3K라는 기준이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대응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일봉 상황도 그렇고 주봉에서도 나와준다면 저는 65K가 타겟이 아니라 67K까지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지금부터는 일봉이 계속해서 63.3K 위에서 마감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준 가격을 밑으로 향하면서 그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61K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61K까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가격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왜 이 61K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물론 일봉만 보면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저점 또한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상승 흐름 자체, 반등 흐름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위쪽에는 아직도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게 차이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공간은 한 번은 채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서겠죠. 바로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아래를 확인하고 가느냐, 저는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4시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볼 때 음봉 하나 나오면 하락, 양봉 하나 나오면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그 기준이 살아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기준이 무너졌는지 이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4시간 봉상의 FB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4시간 봉상에서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사라져 있겠죠.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해당 구간에 버텨주면서 올라타기 시작한다면
65.1K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내려오면서 이 4시간 봉상의 FBG가 또다시 잡혔습니다. 자, 이전에는 해당 구간에서 FBG가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자, 잡혀 있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눌림을 주고 나서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 눌림을 주고 돌파를 보여주고 눌림을 주니까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했죠. 근데 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4시간 봉상의 FBG가 이렇게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번에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4시간 봉상으로도 급락을 보여줬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치게 됐죠. 결국 이 하단 라인이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63.4K인데 해당 구간까지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고 새롭게 잡힌 이 4시간 봉상의 FBG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저항을 아직까지도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해당 구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이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준을 깨버린 이 상황에서 무조건 롱을 들어가는 곧바로 롱을 들어가는 이런 전략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FBG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FBG의 중간 라인과 최상단까지 돌파를 보여주고 안착하지 않는 한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을 딱 평행하게 긋고 이 상승 채널을 우리가 만들어 봤었죠. 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기준선이죠. 이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상승 채널이고 이 고점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 구간에서 개미를 털고 들어 올리더니 갑자기 횡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 큰 모습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 최하단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아직 찍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최근에 7월부터 이어지던 이 반등에 대한 이 상승 채널이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채널까지 모두 이탈해버리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또 이번 상승 끝났네. 65K도 못 넘고 그냥 상승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0.8K와 60.1K를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그냥 숫자를 찍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승 채널의 최하단 부근 그리고 앞으로도 보실 1시간 봉상의 추세선 여기에 유동성이 전부 겹치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한 번은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FBG를 많이 보냐?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하지만 왜 FBG를 많이 보냐? 뭐 추세선도 많이 보긴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FBG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이 FBG를 안다고 해서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가 정말 지지라면 뭐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근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이 FBG와 추세선 그리고 청산이 틈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제가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이유에서 있었죠. 저는 FBG가 무조건 지지다,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지지와 저항이 명확해지는 그런 시점이라면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라지긴 했지만 이전에 잡혀있던 이 4시간 봉상의 FBG 이게 강력한 지지 역할로 바뀔 수가 있었죠. 강력하게 지지를 보여주다가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4시간 봉상의 FBG 하단까지 이탈했던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1시간 봉상의 FBG 해당 구간까지 딱 찍으면서 반등을 보여줬지만 1시간 봉상 이 FBG에서 딱 마주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딱 보시면 제가 11시 50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준은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이러면 단기적인 쇼 관점을 봐야 된다. 해당 패턴이라면 최하단 상승 채널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높지만 위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자, 저야 롱을 들고 있긴 하지만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쇼타점 잡아서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자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섞인 매매는 결국에 손절만 가득해지고 계획적인 매매는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은 타이트해지고 수익은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양봉 나오면 이거 롱이다 치고 음봉 나오면 그냥 쇼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런 FBG에서 마주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때부터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서 무조건 들어가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갔던 이 음봉을 보시게 되면 11시 50분에 딱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해당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을 딱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준이 이씨 매매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기준들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이 기준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점이죠. 여기서 정말 실제로 들어가도 되는지 또는 익절은 손절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도 수익을 고스란히 못 챙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기준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타점들 이런 기준이 나오는 순간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기준만 있으면 오히려 시장은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고 그 전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편하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어서 1시간 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준 건 일봉도 아니고 4시간 봉도 아니라 1시간 봉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4시간 봉상에서 FBG는 해당 구간에서 잡혀 있었긴 했지만 1시간 봉상에서는 이걸 이탈시키는 흐름이 종가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어버렸었고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이 음봉으로 인해서 밑에 FBG가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결국에 이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하고 나서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렇게 밀렸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기존 매수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가격이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FBG가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해당 구간에서 꼬리를 밟고 올리고 꼬리를 밟고 올리고 꼬리를 밟고 올렸었는데 이때부터 추세가 살짝씩 위태위태해지더니 한번 급하게 들어 올렸다가 그냥 쭉 빠졌던 모습. 그러면서 오늘 자리는 이 자리를 모두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구간에 대한 매도 FBG입니다. 즉 지금 시장의 구조 자체가 해당 구간에서부터 망가졌고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려오면 사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올라가면 저항을 받을 이럴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롱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와도 해당 구간을 회복해 주면서 매수세가 받쳐줘야 되지 물론 지금의 매수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보다 높은 상황이긴 하겠죠. 하지만 항상 유동성은 확인하러 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회복을 보여주면서 안착하는지 아니면 다시 밀리면서 아니면 상승 채널을 모두 망가뜨리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걸 분명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시간 봉상에서 이 상승 채널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횡보를 보여주더니 그냥 이렇게 내려왔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이 상승 채널의 최하단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밀려도 우리가 며칠 동안 이야기했던 이 상승 채널은 모두 붕괴됩니다. 그리고 채널이 무너지면 다음은 시장이 어디를 볼까요? 결국 더 큰 유동성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60.8K와 61K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자, 게다가 이 구간은 이게 6월 중순부터 이어지던 고점 하락 추세와 마주치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은 항상 이런 추세선들이 무조건 온다 그건 아니지만 해당 자리에서도 이렇게 밟고 나서 올리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턴만 잘 기억해도 세력들이 여기서 개미털기구나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청산 히트맵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60.5K와 60.7K 해당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롱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포지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1.5K와 61K 해당 구간에서 일단 롱 청산 물량들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의 롱 물량들이 잡혀 있죠. 물론 해당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는 롱 물량들이 대거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팩트는 내려오면서 강제 청산을 당한 롱 물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드렸던 이런 FBG가 무너지니까 들고 있던 롱 자체도 일단 익절을 하는 그런 사람도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청산 지도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유동성이 일단 전번 정리가 됐다는 건 다시 새로운 유동성을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방향을 확신하기보다는 다음 유동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61.5K와 61K 이게 유동성이 해당 구간에 딱 존재해 있죠. 자,
61K라는 가격이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위로 올라가면 눌림 롱을 보세요.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도 롱을 일단 한번 털었듯이 또다시 롱을 터는 그런 시점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지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에서 절대 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파동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도 올라가면 횡보를 보여주다가 힘이 약해지니까 내려오는 상황도 우리가 마주쳤고 결국에 제가 63K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려오긴 했잖아요. 63K가 뭐 중요하다 뭐 이건 아니지 뭐 결국 우리는 수익을 내려면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이런 패턴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들이 만드는 이런 패턴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수익을 또 더 크게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도 제 시나리오는 지금 61K 언더까지 내려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많이 담아가지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뭐 근데 해당 구간 밑에까지 빠지게 되면 롱 유동성까지 모두 흡수한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제 숏을 많이 쳤던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니까 숏 유동성을 먹으러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제가 61K를 안 기다리고 위에서라도 기다릴 타점, 위에서라도 눌림 롱을 볼 타점,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이 FBG. 이 FBG가 지금 잡혀 있는데 4시간 봉상으로도 이렇게 FBG가 지금 잡혀 있죠. 이 FBG는 사라지긴 했지만 결국에 이 1시간 봉상 FBG와 4시간 봉상의 FBG가 모두 겹쳐 있는 상황. 그렇다는 것은 63.7K 해당 구간까지 이 4시간 봉상의 FBG 상단 라인까지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3번 정도 음봉이 나오더라도 양봉으로 버텨주면서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버텨준다면 이거는 밑에까지 기다리는 타점이 아니라 눌림론 관점으로 이게 그냥 올라가게 되면 매도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매물을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눌림론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곧바로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죠. 지금 매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은 상황은 아니지만 매수 거래량이 붙는다고 해서 올라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눌림론 관점, 이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 해당 구간까지 내려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한다면 숏을 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눌림롱을 생각하고 있고 중간에 뭐 이런 1시간 봉상의 FBG 중간 라인과 뭐 최상단까지 올라오면 오름숏 관점으로 제가 오늘 스터디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영상에서는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실제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걸 들어가더라도 어디까지 빠지고 또는 어디까지 올릴지 이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눌러주셨던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해당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갔다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조정, 아니다 이번에는 반등이 시원하게 이어질 것 같다 하시면은 반등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의견에 많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